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어, 5월 한 달 동안 정말로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 오늘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장을 보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락장이 연속이고 여전히 전강 후약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강 후약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강조를 해 드리고 있어요. 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번을 말해도 네, 틀린 게 없다. 하락장의 전형적인 패턴은 항상 똑같았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되면 정강 후약이 아니라 강으로 가야 돼요. 강. 그리고 이 하락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이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2%대 지수가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뭐 예상 체결가가 보이죠. 여기에 많은 종목이 하한가에 막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하락장의 끝에 가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말은 뭐냐면 본의 아니게 신용 반대 매매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하한가에 매도가 걸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장 초반에 하한가 표시가 나고 막 급격한 하락에 왔다 갔다 예상 체결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한 2, 3일 정도 반복이 된다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하락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표도 처음엔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표랑 이게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또 하나의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아직까지 5월 들어서 공격적으로 뭐 하지 해라 마라 그런 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이제 하락에 대한 대비를 뭐 많은 분들이 하셨으리라 믿고요. 지금은 이제 버텨야 돼요. 지금 버텨야 되고 뭐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최대한 현금 가지고 있고 지금 선수들도 힘들 거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딩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어제 오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이 변동성도 굉장히 큰데다 우리나라 즉 어, 국내 뭐 기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 말은즉슨 기관 투자자도 힘들고 외인도 힘들어요. 세력 죽고 싶을 거예요. 세력도 힘들어요. 왜냐 세력도 지금 물렸어요. 제가 봤을 때 물린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게 대외 리스크로 인해 모든 전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정하고 싶다면은 항상 말씀드리시지만 종가 사서 시가 언저리에 매도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이것도 이 트레이딩의 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 선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자, 그럼 오늘도 시황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이 좀 길었는데 일단 바닥이 근접해 오리라 생각을 하고 시황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요일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유지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확대가 되죠. 지금 화웨이 외에도 기사가 있나? 화웨이 외에도 영국 팸리스 전세계 1위 팸리스 업체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 해서 이 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나라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선택.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 버려 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고
미국을 선택하면 제2 사드 보복이 기다려지는 거고 미국을 선택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면 초과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안 좋다,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향성을 정확히 읽고 매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환율 조작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말했죠. 이게 오히려 중국을 이제 환율을 옥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시장 개입을 못하게끔 해서 환율을 못 올리게 된다면 단기적이나마 국내 환율이 좀 꺾일 수 있는 지금 1200원을 돌파 직전에 환율을 약간 이렇게 잠시나마 내리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이 다음 주 화요일과 좀 맞닥뜨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는 월요일 날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리밸런싱, 즉 자금에 대한 거를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까지 예정된 자금 유출은 3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까지 해서 1조 3천억 1조 한 5천억 정도 빠져나갔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시장 대충 보니까 오늘 또 한 5천억 정도 나갔으면 대충 어림 잡아서 2조 내지는 2조 2천억까지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따 뭐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8천억 정도가 남았다. 응? 8천억 정도가 즉 이거는 다음 주 월화 나올 수 있는 그 잠정 매도 물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즉 외인의 매도는 여전할 거다라는 거를 보고 이걸 끝낸 다음에 네, 정식적으로 포트를 짜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형적인 하락장이에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공부가 될 수 있는 하락장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잘 견뎌내면 진짜로 뭐 보다 더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매번 겪어오는 하락장이지만 매번 느낄 때마다 이런 하락장의 느낌이 다릅니다. 이유도 달랐고요. 그리고 반등의 이유도 각기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 즉 하락장은 생존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용 잔고가 급증할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고 뭐 신용 투매가 터져 나와야 비로소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절대로 바닥 논하지 말고 물타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물 탔다가는 이 시장 박살나는 방법이 지금 딱 물타기 하면 박살나기 좋아요. 이거를 지금 5월 내내 말씀드리는데 반등을 해도 물 타면 안 돼요. 지금은 반등을 해도 자 오늘 관련된 뉴스로 어제 시간 외에서 보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가 너무 높게 떠서 또 너무 높아서 이제 공략을 안 했습니다. 이게 시간 외에 공략법에 대한 법을 어제 이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오늘 라운시큐어는 단기 매매를 좀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 관련주들 상승을 했는데 약간 단기성 기사로 좀 끝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포트는 잠시 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5G 장비주는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이제 로봇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강세가 좀 일어났는데 뭐 이제 뭐 히토류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히토류처럼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뭐 월요일 단기 반등 한 번 정도 더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까지만 보고 지켜보는 게 맞고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여전히 죽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관련해서 마니커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마니커의 병곡 자리가 왔습니다.
변곡점. 이제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이게 방향을 틀면은 위로 강하게 올라갈 것이고, 방향을 아래로 틀면 또 변곡이 터지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월요일은 좀 잘 봐야 되고, 수소 탱크 폭발이 있었죠.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어요. 시장 영향에 의해서 시장과 함께 빠졌다라고 정도뿐이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EM 코리아를 한번 언급을 드렸고, 이제 어제 차익 실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다시 공략을 해볼까 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봐볼 거고, 정부 정책 관련된 거는 계속 갈 수 있어요. 수소, 시스템 반도체,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지금 북한 관련해서 자꾸 노이즈가 나와요. 어제 이제 북한 개성공단에 몰래 반출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장 끝나고 뭐 설비 반출 주장이 허위다라고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데, 6월 달에 트럼프는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다시 잡아야 되긴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단기적으로 공략할 자리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는 거는 곡물 쪽하고 결국 이제 개성공단 쪽을 한번 보겠죠. 개성공단, 그 다음에 히토류가 있으면 광물, 뭐 이미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관광까지 4개 섹터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주말 이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후속 조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오늘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오후에 반영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 팹리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 시장이 반등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 기존에 강했던 5G는 당연히 계속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월요일날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리드에 추가로 하나 머큐리를 다시 넣어보고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이어져 가겠습니다. 시장 수급은 보시다시피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오늘 웨인이 이제 현 선물 해가지고 대충 6천억 가량 매도, 6천억 쭉 넘었죠.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를 좀 많이 내다 팔았고, 관련된 대형 IT 섹터를 팔았는데, 기관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받아줬어요 오늘. 근데 코스닥이 굉장히 약했죠. 코스닥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은 전저점 부분까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빼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장 시총이 컸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한 힘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자금 동향을 좀 보죠. 신용융자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며칠 전 거라 신용잔고 여전히 높아요. 지금 좀 내려가긴 했는데 10조 3천억이죠. 예전에 10월달 한번 보면 구조대로 팍 떨어져요. 이때 10월 초부터 해서 11조 3천억까지 올라갔던 게 급격하게 가다가 투매가 나옵니다. 이 기간에 엄청난 투매가 나오고, 이때 못 버티고 막판에 팔아요. 여기서 반등할 때. 이때. 즉 하락의 끝에 가서 신용융자의 투매가 나오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이 근처가 바닥인 거예요. 즉 11월 1일 이날, 이날이 아마 진바닥 터지는 날일 겁니다. 이때는 사실 공포 구간이죠. 즉 이거 깨진 날은 공포 구간이었을 거예요. 10월 29일은 공포의 구간이었을 거고, 그래서 거의 지수랑 같이 가는 모양을 나올 거니까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지수 바닥권에서 신용 한번 꼬꾸라져야 돼요. 이게 너무 높아요. 지금 신용 한번 꼬꾸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지수 바닥과 근접해서 뭔가가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상해 증시는 참 그렇죠. 당사자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좋으니 참 이거는. 그치만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도 설명드렸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수렴해서 올렸죠. 반대로 내려와서 수렴 뺀다. 이게 나올까봐 중국도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거래량 급감한 다음에 빠질 때 거래량 터져버리면 이거 답 없습니다, 중국.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답 없다, 구간이. 그래서 현금 계속 있어야 되고, 반도체 계속 빠지네요. 이제 또 갭이 나왔죠. 또 이 갭 메꾸고 여기서 이렇게 못 가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도 안심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더 빠질까봐 불안해요. 이런 거 저가가 이탈하면 결국은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으니까 아직도 불안한 장은 연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국내 증시 한번 보죠. 업종을 보면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한다면 이미 국내 증시는 이 직전 저점 이탈이 확실합니다. 왜냐, 이 MSCI 한국, 즉 달러화로 된 부분으로 보면은 이미 이 직전 저점 이탈이에요. 한참 이탈인데 이게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바닥을 보기가 좀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여기서 조금만 잘못되고 틈에 나오면은 이 이 지점을 최소한 터치해 버립니다. 최소한 터치. 그래서 차라리 이 타점을 기다려요. 2000을 붕괴시키는 거를. 아니면 완전히 테마주나 그런 쪽만 보고 짧게 하든지. 지금이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8천억 더 팔 게 있기 때문에 더 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모양새는 좋아요. 지금 도지. 근데 도지 캔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엄청난 반등의 시그널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기서 예를 들면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이 종가죠. 이 부분, 이 종가를 내일 뭐 위로 시작해서 밀어버린다. 그럼 하락 지속형 패턴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빠지면 길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 이런 거예요. 잘 보면 이 도치 상황에서 빠지면 이게 하락의 공이 길어져요. 그래서 내일 빠지면 이틀 연속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예 대응 안 되면은 매수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이거 정확히 보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 지지 라인이 있어도 여기 깨지면 이렇게 툭 찍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캔들 자체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도 뭐 정강 후약 가능성 높죠. 그래서 코스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대장만 보세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는 뭐 다른 거 다 빼고 ABL 바이오 하나만, 딱 ABL 바이오 하나만 살려놓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만. 네, 일단은 이제 시장하고 따로 가서 다 죽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ABL 바이오는 이런 직전 고점까지 일단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시간 후 종목이기 단일가 때문에 매매가 ABL 바이오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나마 강한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이제 신규 편입한 종목이 이렇게 가주니까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신라젠 한번 봐보죠. 시장 안 좋은데 제약바이오가 워낙 빠져다 보니까 바닥을 잡네요. 제약바이오 쪽은 신라젠 메이저 쪽에서 들어오네. 셀트리온도 바닥 잡은 것 같고,
헬스케어. 셀케는 아직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는 기관이 매수가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와서 그나마 잡아준 거고, 그 외 종목들이 착살이 나서 코스닥이 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그 시총이 큰 데를 잡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900개 이상의 하루였습니다. G3 BNT 수급 살아있는 종목이라 그나마 살아있네요. G3 BNT도 그나마 살아있다. 어차피 이거를 깨면 안 돼요. 이걸 깨면 안 되고, 이제 이 지점,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고 올라갈 때 이 직전 고점을 못 넘으면 여기서 매도 넘기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팜셀은 조금 안타깝네요. 이게 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또 깨지면 또 밀릴 거예요. 근데 이 첫 상한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팜셀은. 그리고 삼성전기 오늘도 손가락 묶어 놓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사고 싶네요. 근데 조금 아직까지도 참고 있고, 이 캔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는 28일까지 좀 참아보고 28일 이후에 뭐 크게 비중은 아니어도 뭐 지금 제가 애경산업을 팔고 다른 종목을 팔면서 비중 이제 대형주를 전부 다 비워놨기 때문에 이제 채워 나가도 날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마니커 마니커는 지금 전적으로 변곡이 터졌어요. 여기서 시간에 많이 올랐네. 오히려 월요일 날 얘가 시간 이제 시장이 밀려서 시초가를 이제 2%권 많이 뜨면 안 돼요. 2% 정도 뜬 이후에 잠깐 이렇게 떠서 잠깐 밀려주는 모습 보이다가 한 5분 안에 이거를 돌리면 이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구간에 갭 구간이 있죠. 이 갭을 지금 한번 메우고 올렸다가 또 깼다가 올렸으니까 이 구간의 공방, 그다음에 이 구간의 싸움, 즉 이 구간의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160원, 1170원 공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는지에 따라서 갈 것 같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대지양급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면 전고점까지는 보내려고 지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종목을 언급했던 종목이니까요. 애경산업 전략 매도 어제 다 했다 했죠. 다 좋은데 중국 소비주라 지금 시진핑이 안 온다라는 말 기사 보고 일단 정리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일단은 단기 변동이 심한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아직은 긍정적으로 당분간은 안 보고요. 그리고 써니전자 어제 종가 베팅 해서 콱 밀려버렸는데 장 초반에 여기 와서 밀릴 때 이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 다 털어냈어요. 다 털어내고 여기 일단은 월요일날 딱 이거 지켜지는 것까지 종가 확인하고 손절할까 하다가 들고 있고, 비중이 얘는 정말 미미한 수준으로만 들고 있어가지고 입질 정도 매매했다가 그 입질도 손절을 해버려서 원래대로라면 이 기준봉을 깨면 안 돼요. 이 기준봉을 깨지 않고 여기 선에서 마감을 해야 이음봉 매매가 되는 건데 지금 시장 영향까지 받아서 더 작살났다. 그리고 정치 테마가 안 좋다 지금. 그래서 더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올라가 주면 이런 라인에서 강하게 돌파 못하면 또 비중 축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일단은 매매를 하려고요. 이거는 이제 추가 매수해서 이거를 살려가지고 네 마감을 칠 예정입니다. 선의전자는. 그리고 티플렉스 헤인, 티플렉스는 오늘 또 자리를 줬는데 이거는 쉽지 않네요. 종목 쉽지 않아서 그냥 뺄게요. 헤인은 이제 어제 티플렉스를 안 하고 헤인을 했다고 했죠. 제가 본전에서 그냥 전량 매도했어요. 이거 장 초반에 오늘 시가 이렇게 떴죠. 시가에 그냥 전량 매도 해버렸습니다. 좀 어제 팔았어야 됐는데 조금 네 타이밍이 잘못 잡혀서. 근데 변곡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긴 할 건데 좀 히토류 쪽 쉽지가 않네요. 저한테 안 맞네요. 잘. 그 HB 테크놀로지, 오늘은 시장이 밀리고 이런 거죠. 직전 저점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는 거예요. 매매를. 어제는 21선 닿았기 때문에 매도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깨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재공략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추세로 지금 빠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밴드를 내리겠습니다. 2,500원으로. HB 테크놀로지는 그 안에서 매매를 스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안에서 또 한 5일간. 해성옵틱스 어제 단기 고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보유자 영역입니다. 해성옵틱스는 보유자 영역으로 보고, 에센테크 이거 고점 돌파 못하면 무조건 매도라고 했죠. 이거는 매도가 됐어야 되는 종목이다. 오늘 고점 돌파 실패, 전량 매도가 됐어야 됐고, 그래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EM코리아 어제 이제 이렇게 올랐을 때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죠. 단기 인제 수익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터졌어요. 이거는 생각지도 않는 악재인데, 이엔코리아는 지금 지수 신규 편입이라 펀드 자금이 6월 14일까지 들어올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관계 자금이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뭐 시장 안 좋고 이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도찌가 터져서 공략을 안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시장 미국 선물이 좀 올라간다면 이제 종가 베팅을 해도 되는데, 좀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종배를 안 했고요. 여기서 바닥 잡는지, 여기는 제 생각에서는 기법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게요. 그리고 솔리드, 저한테는 오늘 이게 효자였어요. 솔리드가 네 수익을 좀 줬어요. 저한테는 이제 오전 내내 뭐 시초가 좀 사고 여기도 사고 하다가 여기서 좀 팔고 조금 가지고 다시 롤오버 했습니다. 좀 5G가 강해서 일단 솔리드를 봤고요. 이제 추세적으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갈 걸로 일단은 보여져서 네 지속 보도록 하고, 5G 관련해서 뭐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금 고점 돌파형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뭐 코이버라든지 좀 덜 간 거, 많이 간 거 말고 코이버라든지, 코이버도 지금 돌파를 시켜놓고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 더, 머큐리 월요일날 보죠. 이거 1190 지켜주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머큐리까지 하나 추가를 하고, MC넥스는 신고가를 쳤어야 되는데 못 갔죠. 그래서 월요일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하고 이 라인까지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반등 주면 여기서 매수해서 공략해보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관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온시큐는 어제 언급드렸었는데, 이거는 라온시큐는
일단은 오늘 시초가가 좀 떠서 출발을 해서 저는 이거 매매를 했어요. 라운시큐어를 여기서 해서 아주 짧게 2% 정도 먹고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라운시큐어보다 K사인이 대장이었죠. K사인이 이 구간밖에 오늘 안 줬어요. 종목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기사가 좀 이슈가 좀 약했구나라는 생각 정도 했고요. 그래서 라운시큐어도 제거. 그리고 인바디 이번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한 전략에서 이 빅데이터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쪽에 탑픽으로 지금 뽑았어요. 저는 의료 빅데이터 많은 종목이 있어요. 의료 빅데이터에서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말에 영상으로 한 번 더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추세 매매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쭉 이거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배는 코콤을 했어요. 지금 시간 외에 조금 올라줬네요. 다행히 오늘 종배는 코콤을 했고 정말 이거 하루 종일 보느라 좀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 나름의 이제 생각에서 이 구간을 저는 의미 있는 구간으로 지금 여겼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종가에 딱 샀어요. 종가에 그냥 끝까지 참고 있다가 이때 거래량을 터쳤고 해서 이 안에가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일단 생각을 해요. 8,400원부터 이 라인까지 뭐 한 3% 구간이겠죠. 3%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어서 여기서 쳐야 되는데 지금 단기 고점에서도 20% 이상 이틀 만에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 이 이평선 기울기 월요일날 돌아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1, 2음봉 근데 이 음봉만큼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이라도 여기 못 넘으면 전량 매도 넘으면 좀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CCTV는 이슈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보는 전략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힘든 한 주 시장 대응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라이브 때 앞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강의죠. 온라인 강의 관련해서 이거는 유료겠죠. 관련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카페에 또 이 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제 종목 상담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너무나 많아서 다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나머지 분량, 어제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한 분량의 뒷부분 하고 추가해서 한 두 번 정도 해서 종목 상담 부분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거 일단 남겨주시고요. 주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장 이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2일 제가 봤을 때는 그 MSCI 리밸런싱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도 분쟁이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고요. 감사합니다.